자, 세 번째 주제인데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잖아요. 아마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자유학기 걱정 끝이라는 주제인데 영상부터 보시죠.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반, 우려 반이죠. 예, 우려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 뭐든지 시작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부하는 건데 학교 노는 기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얘가 공부 안 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평가가 있어서 여름방학 하게 되면 수음이한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이러시네요.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역시 평가, 성적 이런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인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평가 부분인데요. 지필고사가 없고 그 지필평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습이나 이런 부모님들의 우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교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에 저희가 그리고 교육과정 유연하게 할 뿐이지 수업은 훨씬 더 이게 심도 있는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험을 하거나 스스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했을까,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자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 계획을 먼저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능력이 뛰어난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진짜 평가 방법을 저희가 자유학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정말 공평하게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알아보실 수 있는 평가 틀이 나올 겁니다.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서로 막 토론에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이 보이겠지만 아이들끼리도 그런 아이들이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가 교사 평가가 주가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성찰 평가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상호간
상호 평가를 또 합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모둠 간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교사는 그 과정에서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왜냐하면 수업을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그러니까 쟤는 저런 부분에 참 특성이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방송사도 그 신입사원 뽑을 때요 최종 그러니까 사장단 면접 가기 바로 직전에 그 고 시험까지 온 친구들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한 10명씩 주제를 주고 토론하는 걸 봐요. 그러면 심사관들이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 참여하는 친구들, 말 잘하는 친구들 점수 매기거든요. 뭐 이를테면 차기 대통령은 누굴까 딱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없잖아요. 그 얘기 막 하는 걸 가지고 테스트하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누적해서 서술형으로 학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복실 어머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이제 자유학기제 할 때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떠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처음에는 아예 백지 상태니까 네. 이제 뭐 우려라기보다는 이 도대체 뭐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3년을 그러니까 시범학교제 연구학교가 아니고 연구학교예요. 연구학교 3년을 제가 학부모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했다고 자랑질을 하는 거 아니고 예. 아무래도 그 회장을 하다 보니까 좀 학교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드나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애들 수업하는 것도 이제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이제 고충도 이제 좀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학부모라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사고 돌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쓰러져서 이제 닌겔 맞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자유학기제 관련 저희 학교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또 그 도중에 또 이제 퇴사를 하신 분도 계세요. 예. 그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론하기 전에 그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애들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다 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 그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이 자유학기제를 갖다가 이렇게 주당함에 있어서 즐거우셔야 그 영향이 전부 다 우리 애들한테 다 전달이 되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차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네. 물론 뭐 선생님들 다 수고하시기는 하지만은 제가 본 3년을 본 바로는 우리 그 자유학기제 관련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게 일했으면은 돈을 더 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주셔야죠. 인센티브를 더 주셔야 돼요. 그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이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차관님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저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사실 제가 작년에 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먼저 이제 겪어본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7곡 이제 자유학기제 작년부터 우리 경북에는 전면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9개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들 만족도는 70%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느껴본 바로는 10분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한두 분은 그래도 만족을 하고 나름대로의 바뀌어가는 정책에 발을 맞추어 이제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보이나 그 외에 이제 다수 선생님들은 이거 너무 힘들고 왜 이때까지 주입식 교육을 하셨던 분이니까 애들의 산만함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제가 분명히 제기로 들은 거는 자유학기제 관련 그 선생님들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업무량이 원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말씀도 좀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학부모로서 생각을 할 때는
그 자유학기제 각 학교마다 담당을 하시면은 네.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애들을 갖다 지도할 수 있도록 예. 이 인센티브를 꼭 주시기를 갖다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 학부모님이 아니라 저 선생님 대표로 저희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렇게 뭐는 뭐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유학기제는 땡땡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땡땡에 들어가는 말이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혼이 뭐냐 하면 학생들은 아까 본 대로 굉장히 신나고 선생님은 혼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나고 계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차관님께 보고가 어떤 루트로 아니 근데 예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걸 보면 그게 사실은 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행복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도 아니 어머님 차관님이 아직 인센티브에 대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돌아가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감 선생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아까 교감 선생님을 막 귀찮게 한다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선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방학 때도 또 이제 2학기 준비도 해야 될 거고. 벌써 저희는 벌써 며칠 전에 자유학기 발대식 했습니다. 8월 바로 시작하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저희 대신에 학부모님께서 저는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의 고생을 알고 있구나.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 안 하시고 저렇게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포항제철중학교는 저희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학력이 굉장히 좀 경북 도내에서는 거의 탑권에 드는 그런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나 아니면 과학고나 자사고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가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냐, 그게 이제 저희 전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감격을 해가지고 아나운서님 물 이렇게 잘생긴 아나운서님 물도 받아먹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셔서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아마 먼저 가시면서 그걸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싸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거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거점 학교가 뭐냐면 선생님들 혼자서 못 하십니다. 그 큰 일을. 그리고 이제 계속 자유학기제 운영은 해야 되고 수업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사과는 나누면 반대잖아요. 근데 생각과 아이디어나 수업 방법은 나누면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와서 방문해서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정보를 완전히 오픈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본교에 찾아온 학교가 제가 세보니까 여기 이제 70학교가 왔다 갔어요. 근데 경상북 도내에 있는 학교만 왔다 간 게 아니라 경상남도, 울산 각 영역에서 오셔서 저희가 배우고 그분들이 가져가고 네트워크를 도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시지만 선생님들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모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담들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찾게 되고 저희 학교에서 가져간 이런 정보들이 아마 작은 학교나 또는 시골 학교나 혹은 어촌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저런 학교는 또 자유학교 어떻게 운영하지 할 때 서로 공감을 나누면서 그런 학교에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또 저희처럼 학력에 중점을 두는 학교에서 수업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 동반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저희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와서 계시는데 이제는 도교육청의 장학사님 심지어 뭐 과장님 오셔도 오셨다 가나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교감이나 관리자를 선생님들이 낮게 보기 시작하고 조력자로 보는 것처럼 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제 도교육청과 상위기관과 그 관계에서 조력자로 보지 감독한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도교육청에 전화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거점 학교 운영하니까 교육감님 와서 보시고 이쪽에서 모자란 거 있으면 채워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 지금 본교에 와서 실제 교사 연수를 아이들하고 똑같이 수업 시연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강의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룹군을 묶어서 교과금 묶고 그 다음에 당신 한 수업 보여봐. 그러면 내가 한 수업 내놓을게.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니까 선생님들을 이제 그런 점에서 도와드리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말씀하셨는지 주면 너무 고맙고요. 근데 그보다도 이제 저랑 사실 선생님들은 병사로 치면 야전군이에요. 저희들은 밖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지만 수업 1시간 1시간이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말하자면 전투거든요. 그 시간에 어떤 그 아이들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 그만큼 책무감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방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걱정도 하시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거든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명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유학기제 때문에 그만두려다 다시 앉으신 분도 계세요. 네. 이제 어떤 것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할 때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조력자들의 그런 역할들이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교육 행정도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이 돼서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 기업 문화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옛날 사람이라 가르쳐주고 외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사실 회사 들어가서 회의 시간에 윗분이 얘기하시면 전부 이렇게 받아 적고 주로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부를 잘하면 뭐든지 따라오고.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 생각이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는 꿈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 아이들 꿈에는 대통령은 없는 걸로 알아요. 네. 없고 피곤하죠. 네. 차관님도 아예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꿈은 안 가져요. 왜 안 갔냐면 아이들이 보는 것도 많아졌고 찾는 것도 많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뭐 성적 그다음에 자라온 환경 뭐 이런 걸 보고 뽑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뭐 제가 어저께 누굴 통해서 뭐 제주도에서 하는 무슨 포럼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바뀌는 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업도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뽑아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희 생각해 보면 주입식 교육을 하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미국에 나오는 학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막 하고 우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지 거꾸로 우리가 질문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사회가 되려면 기업도 그렇게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유학기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토론을 해보면 우리 딸만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내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키워서 그렇지 실제로 내보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커가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 다시 나왔을 때 토론하거나 또 아니면 그 직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 수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자유학기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처음엔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다른 교육기부 활동도 많이 하는데 꼭 자유학기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기업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기부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고 나면서 지금은 전체 사회공헌 활동 중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영업점에 금융교육 강사를 하나씩 두고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다 연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하나의 큰 뜻이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지식 기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도 알파고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 그걸 뭐 지식만 가지고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아이들이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자유학기제 이렇게 잘 되고 중학생 때 내 꿈과 끼를 키워요. 이제 고등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이 자유학기제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주입식, 입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또 있으실 텐데 차관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제 수업하는 것을 자기주도형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것을 이해하고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이러한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중학교 한 학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는 확산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이미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구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이것을 한 학기가 아니라 2학기로 하는 것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큰 폭으로 지금 7년, 8년 만에 크게 바꿔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는 범위, 학습량은 좀 줄이고 실제로 좀 융합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바꿔놓은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1, 2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1학년부터 이렇게 해서 3년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이제 과정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저희가 이제 그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대학 입시 오늘 신문에도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수시 쪽에서 70%를 뽑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고 그리고 내신의 어떤 성적들을 보고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가 충실히 적히려면 어때야 되냐면 학교에서 그냥 활동도 안 하고 수업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고 채점만 하고 그러면 적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제일 잘 맞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그걸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이 학생이 어디에 그 꿈이 있고 어디에 끼가 있는지를 찾아서 적고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적고 그렇게 돼야지 실제로 이 학생이 나중에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시 제도들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단지 한 학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형으로 교육을 바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형태로 가는 것에 큰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설문에서도 연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완이 돼 갈 것이다 이런 차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차관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수업하고 이러한 방식도 바뀌고 학생들이 정말로 자극을 받고 자기의 꿈과 길을 찾아가는 방식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지금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 우려하시는 어떤 성취도, 실제 그냥 단순히 뭐 시험 성적 이런 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말 꿈과 길을 찾아가고 웃음을 찾아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도 많이 신뢰해 주시고 또 학생 정말 자녀들이 훨씬 더 웃는 얼굴로 저 학교 등교하고 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정말로 지금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정말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되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해 주시고 한번 믿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또 소통하시면서 또 학부모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학교에 또 참여하시고 또 참관도 하시고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영 차관님, 신윤진 부부장님, 노정은 교감선생님, 이윤옥 수석선생님, 김복실 학부모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 자유학기제 마음의 속 학부모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